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팀의 파빌리온 어댑티브 윈도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우하우스의 주제인 재난에 살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고찰해보며 전염병을 재난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화된 공간과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고, 이전에 비해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 만남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창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면서 시선의 교류가 가능한 투명한 창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속 만남은 창이라는 컨셉으로 파빌리온을 디자인했습니다. 어댑티브 윈도우는 사람 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틀에 일정한 두께를 주어 내부와 외부의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고 당길 수 있는 형태를 고안해서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패브릭 창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윈도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및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인과 내부인의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밀고 당기는 창문 사이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만남이 아닌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만남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앞뒤로 이동 가능한 창을 통해 사용자가 외부와 내부의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시기에 따라 재난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수록 창의 개수를 하나씩 늘리고, 반대로 완화될수록 창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담을 창을 두 가지 형태의 유닛으로 구분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닛들을 각각의 단계별로 높이를 다르게 하여 배치를 하였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로 갈수록 유닛을 쌓은 높이가 점점 높아져 개인적인 공간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동선 다이어그램입니다. 코로나의 심각성 정도가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수록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다시 완화되면 밖으로 나오는 동선을 계획하여 사용자가 코로나의 시기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빌리온의 내부 동선에 대한 영상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완화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 부분 투시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인면 렌더링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외부와 내부에서 패브릭 창을 밀고 당김으로써 자연스러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유닛을 반복하여 전체적인 메스를 구성했습니다. 어댑티브 윈도우의 재질은 주로 각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스크 필터를 형성한 흰색 천을 사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시선을 어느 정도로 보이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육면체를 각재를 이용하여 만든 후 각 꼭지점에 핏으로 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네 방향으로 흰색 커튼레일을 달아 패브릭 창을 달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재, 의자 상판, 천, 커튼레일, 철거, 나사 비용까지 합하여 총 213만 3,01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의 어댑티브 윈도우의 파빌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학교의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튜터님께서는 10분간 자유롭게 튜터링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대 분들한테도 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획안을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더 디벨롭할 예정이시죠? 생각으로. 저희가 렌더로 보여드린 그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공 방법이라는 게 좀 고찰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순수 제작하는 만큼 렌더 뷰에서 보이는 만큼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해냈는데, 그리고 마감 저런 거를 디테일적인 퀄리티, 나사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저 각각 창 유닛의 어떤 이격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음영이 들이우면서 이제 유닛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퀄리티적인 향상을 좀 노리는데 좀 치중할 생각입니다.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파빌리온의 어떤 구축 방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어떠세요? 팀에서 생각하기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구축하는 어떤 방식을 만들었잖아요. 이 파빌리온을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 뭐 만족하는지. 팀 약간 셀프 크리틱을 좀 해볼까요? 이 본인들이 만든 파빌리온들이 지금 어느 정도 뭐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어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전체적인 메스를 관람자분들이 보셨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좀 신박한 창이라는 거를 딱 눈에 띄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대응하는 형태로 이 유닛들을 높이 차이를 주어서 좀 더 3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형태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창 자체가 저희가 일상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정형화된 창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좀 단순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비정형에 비해서는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앞에도 좀 제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혹은 뭐 제가 어떤 뭐 의견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고 좀 솔직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파빌리온 주로 공모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정글짐의 형태를 만드는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도 지금 우하우스가 지금 거의 10회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회부터 10회까지의 결과물들을 쭉 보면은 제일 많은 케이스가 정글짐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리드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격자형으로 해서 그 유닛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제일 많은 파빌리온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제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너무 많이 있어 왔었고 너무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봐온 거죠. 사실은 이미 한번 뭐 여러 번 시도가 되었던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글짐의 어떤 형태의 파빌리온이 뭐 우하우스에서 계속 뭐 어떤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종의 사실은 컴피티션이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사실 순위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계속 매년 한두 개씩 안이 나왔었던 거니까 튜터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새로운 걸로 느껴지진 않는 부분. 뭐
뭐 예를 들어 사실은 서펜타인에 뭐 있었던 뭐 파빌리온 중에서도 정글짐을 갖고 했었던 파빌리온이 있죠. 소우지모토가 했었던 거죠. 소우지모토가 한 것도 그게 한 10년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벌써. 그래서 약간 과연 이 파빌리온 우리가 얼만큼 신선하게 느낄 수 있을까가 약간은 좀 중요한 이 세종대의 크리테리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오늘은 그냥 저는 제3자로서 이제 보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주지만 팀에서 우리가 하는 파빌리온이 과연 얼마만큼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이 뭐 시민들이나 혹은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게 파빌리온으로서 딱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느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팀의 크리테리아가 되어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목표들이 있어야지 그런 목표에서 넘어가고 더 좋은 걸 만들고 또 더 뛰어난 걸 더 뭐 목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너무 많이 있어 왔었던 디자인이다.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만남을 하게 되고 어떤 건축에 있어서는 창이라는 요소를 갖고 무언가 시도를 한다는 거. 그 코어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코어는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뭐 어떤 창이란 요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느끼기로는 창이라는 건 굉장히 투디멘셔널한 거였는데 우리가 뭐 건물의 인면에 붙어 있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2차원적인 창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그 창을 약간은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뭐 무언가 거기에 어떤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창이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2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서 일종의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재료적인 거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이 패브릭을 사용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마스크 필터라고 했나 이것도? 앞팀이랑 좀 비슷한 재료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희도 마스크 필터를 좀 써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스크 필터라는 게 좀 이런 외부적인 그런 요건에도 좀 취약하기도 해서 이런 걸 패브릭을 좀 보완을 하고 좀 추상화해서 좀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밀고 당기는 그런 네. 체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패브릭 그 마스크 필터 자체 조사를 해보니 이제 밀고 당길 때 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해서 그거를 좀 형상화하는 다른 재질로 최대한 비슷한 재질로 대체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필터를 다른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흰색 면천으로 이제 흰색 생각을 하고 천으로 또 이제 네. 야외 비 같은 그런 네.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제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저게 근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밀고 당겨야 되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 같은 거. 사람들이 뭔가 만남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건가요? 저런 천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 그 이 창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창은 열면은 이제 외부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밀고 당기는 창 같은 경우는 바로 물론 밀면서 오픈이 되긴 하지만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과 그 외부의 그런 위험 요소가 비말 같은 것들이 한번 걸러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필터를 원래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게 시공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흰색 천으로 대체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인 거죠. 저거를 함으로써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뭐 밀고 당기는 걸 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 거지? 뭐 재난에 살다라는 뭐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 뭐 아니면 뭐 약간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거리두기를 하다가 그게 좀 풀렸을 때는 저 천이 정말 이렇게 쫙 비어지면서 사람들이 뭐 다시 만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건가? 저희가 좀 던지려는 메시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튜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레이어 이런 필터를 좀 극복시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는 완전히 떨어져서 비어있는 그런 유닛으로 완성이 되는 형태로 끝난다는 어떤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고 싶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도 1단계에서 들어가서 3단계로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어떤 극복의 형태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거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재난 상황에서는 좀 약간 반투명한 그런 질감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은밀하고 약간 좀 가려져 있고 실루엣적인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게 없어졌을 때는 이제 저희가 선명한 이런 진짜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전에 보여줬었던 이미지 잠깐 보여주세요. 네, 요거 이거 다음 거. 다음 거. 이거 이거. 이 1단계가 말하는 거는 코로나가 아닌 상황인 거죠. 코로나가 오지 않은 상황. 맞나요? 세종대 학생분들이 좀 대답을 해줄 거예요. 1단계는 코로나가 오지 않은 상황. 네. 그럼 2단계는 코로나가 좀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2단계다, 뭐 2단계는 3단계다, 뭐 약간 이런 거. 3단계는 뭐 지금 오늘 요번에 이제 바뀐 것처럼 4단계 이런 거 단계. 네. 이런 거를 갖고 좀 공간 분석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약간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세종대 분들이, 학생분들이 최종 때에 발표를 하고 혹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느끼고 할 때도 오해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그럼 무슨 일종의 설치 예술 작품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어쨌든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경험하게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뭐 어떤 본인들이 분석한 뭐 공간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뭐 그게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간이 구분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파빌리온이 뭔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약간은 변화할 수 있다든지, 그 시간대 혹은 어떤 그 단계별로 뭐 파빌리온이 계속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 그걸 뭐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걸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아이디어나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하나의 어떤 공간 안에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파빌리온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걸 세팅을 해놓고 그걸 뭉쳐서 하나의 어떤 파빌리온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완성된 파빌리온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1단계는 2단이다. 뭐 예를 들어 2단계는 3단짜리다. 3단계는 5단짜리다. 높이로. 이렇게 해서 그냥 1, 2, 3단계를 우리가 뭐 체험을 하게 해줄 거야. 느끼게 해줄 거야.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파빌리온으로 만드는 조립을 다 저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게 되는 거여서, 네. 뭐 1, 2, 3단계를 사람들이 이 파빌리온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1단계로 느끼고 어떤 때는 2단계로 느끼고 어떤 때는 3단계로 못 느낀다든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뭐 전체적인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뭐 공간 뭐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이 공간은 1단계 공간이고 2단계는 2단계 공간이고 2단계는 3단계 공간이다. 뭐 이렇게 완벽한 뭐 구분을 좀 뭐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제 의견은 뭐 이 정도 드리고, 한번 저는 약간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 천을 공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와 어떤 기능을 할까?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거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은 재밌게 이렇게 뭔가 파빌리온을 좀 더 즐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혹은 움직일 수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재미있는 파빌리온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명확한 의미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걸로 좀 작동하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이걸 뭐 좀 바라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약간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팀원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 혹은 이 팀 멤버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의견들을 뭐다 따를 필요도 없고, 제 의견을 일부분 뭐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거는 꼭 지키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뭐 그거는 그대로 간다는. 어쨌든 그 중심은 항상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이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튜터링 감사합니다. 또 동일하게 5분간 의견 교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분들과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중에서 세종대학교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름 또는 학교명과 함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예산 부분에서 총 230만 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시공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여러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네, 그 예산 어떻게 이제 비용을 처리를 할지 혹시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돈적인 거를 어디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그 파빌리온 대비해서 지원금 200만 원이 나와서 200은 이제 학교 지원금으로 처리하고 1만 원은 이제 팀원들 간에 각출을 해서 충당해서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실까요? 좀 마지막 저 의견 하나만 좀 드리면, 조금 결과물을 어쨌든 조형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흥미로운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만드시는 파빌리온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제 학생분들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다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들을 하셨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작업한 만큼 또 좋은 결과들을 찾아가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과감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더 과감한 어떤 뭐 아이디어들 뭐 이런 거를 해서 만드셔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